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의 모주꾼 이야기입니다. 이 모주꾼은 술버릇이 고약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술만 마셨다 하면 누구든지 시시비비 싸우기 일쑤였고 목청은 얼마나 큰지 고래고래 큰 소리로 고함을 쳐대는 꼴이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 장성하여 이제 결혼을 한다 합니다. 남동생이 죽고 재수 혼자 키운 조카이기에 모주꾼에게는 정말 자식같이 사랑을 준 조카였습니다.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집에서 먼저 혼례를 치렀죠. 그 혼례식에 신랑 집 대표로 가까운 친척 가운데 나이 많은 어른이 참석하였는데 그 사람을 상객이라 지칭하였습니다. 상객으로 신부댁에 보낼 어른을 고르는데 신랑 집안이 단출해서 도무지 모주꾼밖에 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못 믿었지만 결국 사람이 없어 모주꾼을 상객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아주버님 정말 술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신랑 어머니는 아무래도 믿었지 않은지 말고삐를 잡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아무런들 제가 조카 혼례식에서 실수하겠습니까? 술이라면 눈도 떠보지 않을 테니 마음 툭 놓으십시오. 모주꾼은 사뭇 의젓하게 큰 기침까지 하며 말 한 장에 앉아 길을 떠났습니다. 홍가에 당도하여 자리를 잡아 앉자마자 음식상이 들어옵니다. 음식이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입니다. 상 곁에 술 주전자가 보이자 모주꾼은 원수 보듯 눈을 돌려버립니다. 한 잔 드십시오. 햅쌀로 담근 동동주입니다. 이 집 사돈의 몸종이 손님을 접대하느라 공손하게 잔을 내밉니다. 부잣집 안사돈의 몸종이라 그런지 용모도 곱고 사뭇 공손하여 딱 한 잔만 하고 생각하다가는 아니올시다. 저는 술을 한 모금도 못합니다. 술이라면 곁에도 못 간다는 듯 손사래까지 활활 칩니다. 술 구더기가 둥둥 뜬 동동주를 보자 입안에 군침이 가득 고이고 목젖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럼 이 모가주나 조금 맛보십시오. 3년 된 것이 온데 잘 우러났습니다. 이 댁마님 술 담그는 솜씨는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모주꾼은 입안에 한 보씩이나 도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거듭 도리질합니다. 거절하느라 안간힘을 쓰다 보니 상판까지 험하게 일그러집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예, 뱃속이 조금. 그럼 이 매실주를 한 잔 드시지요. 뱃속 안 좋은데야 매실주를 덮을 게 없지요. 아닙니다. 저는 술이라면 밀밭에만 가도 취하는 사람입니다. 모주꾼은 도리질에 손사래에 술을 거절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그렇게 술을 참아 실수하지 않고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밤이 되자 자리에 듭니다. 춘삼월이지만 밤에는 서늘한 날씨입니다. 손님방이라고 방에 군부를 얼마나 넣었는지 하도 더워 옷옷을 벗어 던지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잠을 청하려 해도 아까 권하던 술잔들이 눈앞에 어른거려 맨송맨송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동주, 모과주, 매실주 모두가 고루고루 알맞게 있고 알맞게 우러난 술이 눈앞을 지나가고 그때마다 입안에 군침이 고입니다. 그때 얼핏 눈앞을 스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음식 수발하던 안사돈의 몸종이 부엌에 들락거릴 때 부엌으로 나 있는 지게문으로 언뜻 보인 술독이 생각납니다. 모주꾼은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식구들은 모두 깊이 잠들었겠지? 식구들은 낮에 손님 수발에 지쳐 깊이 잠든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 든 차림 그대로 아랫도리만 입고 윗도리는 벗은 채 슬그머니 부엌으로 나갑니다. 깜깜한 부엌에서 술독이 어디 있나 하고 더듬습니다. 주둥이가 작은 것이 술독이 틀림없습니다. 술독을 기울여 봅니다. 막걸리가 어지간히 담긴 것 같습니다. 잔을 찾을 수가 없어 큼직한 술독을 그대로 들어 입을 대고 조심조심 기울이고는 꿀꺽꿀꺽 들이킵니다. 술을 하도 모질게 참은 다음이라 술 넘어가는 소리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한참 들이키다가 숨이 차서 입에서 술독을 뗍니다. 이게 뭐야? 무엇이 공중에서 상투를 붙잡는 것 같습니다. 요리조리 고개를 움직여 봅니다. 두 손은 술독의 양쪽 손잡이를 잡고 있어 손으로는 더듬어 볼 수도 없습니다. 잘못 두 손을 놓았다가 술독을 놓쳐 깨지기라도 한다면 온 집안 사람을 깨울 판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엇이다냐? 상투가 천장에 매달아 놓은 갈고리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점심 바구니 같은 걸 걸어놓는 갈고리입니다. 허리를 굽힐 수도 없어 술독을 내려놓지도 못하니 참으로 난감할 노릇입니다. 어떻게든 상투에서 갈고리를 빼보려고 고개만 요리조리 내두릅니다. 하지만 고개를 내두를수록 갈고리는 상투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아이고, 바지까지 내려가네. 허리에 너무 힘을 쓰는 바람에 바지가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허리끈을 제대로 매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보면 흑사 모주꾼은 발가벗고 술독을 들고 벌을 서는 꼬락서니입니다. 어떻게든 상투에서 갈고리를 빼보려고 고개를 아무리 내둘러도 갈고리는 상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뿐입니다. 모주꾼은 고개만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한참 후 갑자기 새벽 달기 옵니다. 부엌으로 누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잔치집이라 일이 많아 새벽부터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모주꾼은 진땀이 날 지경입니다. 어라 구시렁거리며 들어오는 말소리가 전날 술을 권하던 안사돈의 몸종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모주꾼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몸종은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 더듬습니다. 촛불에 불을 붙이느라 부싯돌을 찾는 것 같습니다. 더듬던 손이 이내 모주꾼 몸뚱이에 닿습니다. 모주꾼은 죽은 듯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고깃간에 박서방이 벌써 와 고기를 걸어놨나. 몸종은 모주꾼 몸뚱이를 한참 더듬습니다. 어라, 따뜻하네. 새벽부터 돼지를 잡아 걸어놓고 갔나. 얼른 불을 켜야 하는데. 모주꾼은 아이고 나는 죽었다. 사돈댁 부엌에서 발가벗고 술독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온 집안에 소문이라도 나면 무슨 염치로 세상을 살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부엌의 초가 환하게 켜집니다. 아이고 머니나. 몸종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발락 나자빠집니다. 눈앞에 벌거벗은 모조꾼이 술독을 안고 갈고리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비명소리에 온 집안 식구가 깨어났습니다. 남정네들은 횃불을 들고 여인네들은 호미를 들고 도적이라도 잡을 양으로 부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모주꾼의 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말뚝이 박힙니다. 처녀들과 젊은 여자들은 얼굴을 쌓안고 도망칩니다. 그때 바깥사돈이 들어옵니다. 순간 모주꾼은 번쩍 떠오르는 생각에 술독에 술을 몸에 붓습니다. 지금 제 꼴이 말이 아닙니다마는 그만한 까닭이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모주꾼은 술독을 들고 바깥사돈한테 의젓하게 말합니다. 식구들은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모주꾼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사이 학질에 걸렸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질에는 부엌에서 술독으로 목욕을 하는 게 제일이라고 하기에 염치 불구하고 이 방법을 쓰고 있는 참입니다. 모주꾼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능청을 떱니다. 황당하기만 한 바깥사돈은 어찌할 바를 몰라 맞장구를 칩니다. 아이고, 그랬으면 그랬지. 이렇게 해서 학질이 떨어진다면야 그런 다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깥사돈이 반색하며 바지부터 추슬러 올려주고는 술독을 받아 내려놓고는 모주꾼의 두 손을 잡으며 맞장구를 친다는 것이 사돈 어른,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 안 사람도 지금 학질에 걸린 지가 20알도 더 되었는데 낫지 않습니다. 가실 때 집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이 비방을 좀 써주시구려. 바깥사돈이 모주꾼 손을 잡고 굽실거립니다. 신부 아버지도 적잖이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그렇게 하지요, 허!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그렇게 술을 밝히다 결국 사돈댁에서 일이 망신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든지 적당히 즐길 줄 알아야지. 과하면 득이 되질 않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